당진은 시로 편했지요. 시로. 당진시요. 그러고 너는 데가 천안. 천안 맞아요. 천안은 천안은 저기 구가 두 개 아니야. 그렇지요. 볼세 그렇네. 천안. 지금 천안 데는 맞아요. 구가 뭐 동남구 두 개더라고요. 동남구하고 그래가지고 음, 사람들은 다 주는데 천안하고 당진만 있지 아마. 글쎄요. 하긴 뭐 아이들을 낳지를 않으니 뭐 그거 어떻게? 김원일 선생님 오셨네. 김원일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아, 오늘 뭐 벌써 이제 15강 종강이 됐네, 이 종강. 네, 벌써 종강할 날짜가 됐네요. 글쎄 말이에요. 네. 코로나가 어떻게 잠잠해질 줄 알았는데 그나마들 어떻게 또 시작이 되네. 그래도 이 지역은 괜찮잖아요. 여기는 좀 괜찮습니다, 이쪽은. 그렇죠. 수도권만 그렇게. 네. 그거 참 어떻게. 어디 규모인 선생님은 그동안 어떻게 좀 얻으신 거 있으셨나? 그동안 부동산 있으세요 좀? 그냥 뭐 교수님 가르쳐 주신 거는 좀 알겠는데 예. 워낙 문외한이었어가지고 예. 그래서 오늘 마침 종강이고 해서 예. 뭐 2학기도 강의하세요? 저기 이제 도청서 이제 그렇죠. 도청으로 옮겨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럼 거기 그거는 대면인가요? 뭐가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계획은 비대면 계획을 했는데 그때가 9월 달이거든요. 어떻게 시작될지를. 그때 저는 그래서 한번 오세요. 그러니까 지금 아, 한 번 더 들으면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럼요.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작은 뭐 지식이지만 우리 전내용 선생님 오시네. 전내용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영환 선생님도 오세요. 김영환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오늘 15강 오늘 어떻게 종강일이라 하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이렇게도 그동안 참 그런 대로 참 이렇게 제가 여기저기를 이제 중강의를 하는데 이제 뭐 여기 참 도청팀들은 훌륭하셔. 적응을 잘하고 계셔. 감사합니다. 다들 하고 계셔. 이제 많이들 익숙해지셨지 뭐. 예, 예. 임지은 선생님 오셨네. 임지은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환영합니다. 저는 항상 뭐 여기저기 이제 강의를 하고 그러지만은 어차피 부동산 이렇게 오신 분들은 부동산하고 이제 처음 이제 접하시는 분도 계시고 더 나아가서는 그동안 공부하신 분들 계시겠지만은 그러니까 어차피 부동산을 이렇게 접근하셨다는 것 자체로서 저는 상당히 여러분들을 좀 훌륭한 분이라고 봅니다. 어차피 이제 부동산은 우리 일상생활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나가서는 이제 뭐 부동산하고 떨어질 수도 없는데 그리고 부동산하고 이렇게 오신 분들 좀 잘 오셨고요. 꾸준하게 공부를 하신다 하면은 이렇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돼요. 그래요. 도움이 되실 거예요. 특히 이제 재테크 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차피 재테크도 좋지만은
자기 재산을 지키는 일이고요. 거기다 또 알아야 지키는 거 아니겠어요? 알아야만. 모르면은 좀 뭐라 그럴까 손해 본 당한다 그러죠. 그렇게. 지난번에 우리 그 기억하시는 분들 저 박순애 선생님이라고 어디 저기 도청에서 강의 들으신 분이 계세요. 그거 이번에 그런데 같이 들으시려고 그랬는데 늦었다고 다음번에 오시라 하더래요. 그 자제분이 창신동에 계셨었어요. 창신동에서 창신역 그 옆에서 이제 2층 그 뭐 다세대 주택이죠. 2층을 1억 3,500에 이게 세를 들어서 살고 있었는데 결혼 안 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도 교육 기간 중에 그 집이 참 묘하게 경매 나왔다고 했어요. 경매. 그렇게 사람이 살다 보면 참 별일이 다 있어요, 사실. 그렇게 경매 나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경매가 진행이 됐었는데 진행이라고 보다도 예정 물건으로 나왔었는데요. 예정 물건. 그리고 요즘 제가 이제 그때 이제 그 사건도 한번 같이 한번 들여다보고 그때는 예정 물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세적으로 뜨지는 않았었죠. 그리고 그때 당시 이제 강제 매각이라고 해가지고 강제 경매 그렇게 나왔었는데 도중에 취하가 됐어요. 취하됐다는 얘기는 이제 그 강제 경매 사건이 이제 없어진 거죠. 그래서 그러니라 하고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제 며칠 전에 전화가 오셨더라고. 전화가 오셨는데 그 주인이 그 이사 좀 가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그때 당시 이제 취하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취하됐다는 얘기는 주인이 바뀌지 않은 거거든요. 주인이 바뀌지 않았는데 왜 이제 관심이 이제 그 젊은이가 뭐 알겠어요. 엄마한테 전화를 한대. 엄마한테 무슨 전화하냐면 주인이 좀 나가라고 한다고. 그때 당시 배당 요구를 했었어요. 배당 요구를 했기 때문에 만일 그 경매 사건이 계속 진행이 됐다 하면은 나가야 돼요. 새로운 집주인이 왔을 때 나가라면 나가야 돼요. 그런데 그 집이 경매로 된 게 아니에요. 경매가 취하됐었어요. 그 주인이 그대로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 나가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그 젊은이가 이제 그렇게 그 경매가 진행돼 가지고 낙찰이 돼서 새 집주인이 나가라는 줄 알았대요. 새 집주인이. 그래서 이제 뭐 엄마한테 이제 전상 전화할 거 아니에요. 엄마가 홍성이가 어디 계셨을 거예요. 엄마한테 전화는 나가라 하는데 어떻게 나가려고 하면 우선 이제 그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우선 배당을 받아야 나가는 겁니다. 돈을 법원으로 그때 당시 법원에서 돈을 다 받을 수가 있었어요. 선순위 임차인이었기 때문에. 무슨 누가 우리 김영호 선생님이 그거 지금 오디오가 안 꺼놓은 것 같네요. 음소거 말씀하시나요? 예, 소음 때문에 그래요. 예, 됐습니다. 됐어요. 여기서 소음이 따락따락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는 그때 1억 3,500이기 때문에 서울 전세값이 막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다른 집에 가서 그런 집을 얻으려고 하면은 돈을 최소한 3, 4천만 원 더 있어야 돼요. 그리고 3, 4천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걱정을 하더라고요. 걱정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사건이 취하가 됐기 때문에 취하가 됐다는 얘기는 새로운 집주인이 바뀐 게 아니고 그대로 있기 때문에 계속 남은 기간을 거주할 수 있는 권리
그게 이제 대항력, 우리가 이제 배운 대로 대항력 아닙니까? 대항력. 권리가 있으니까 안 나가셔도 됩니다. 그걸 깜짝 놀라시는 거죠. 그 박순희 선생님도 경매가 된 줄 알았대요. 경매가 돼서 새 집주인이 바뀐 줄 알았대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새 집주인이 바뀐 게 아니고 그냥 집 주인이 그 집을 매매를 하려고 그랬다. 매매를 준비 중에 있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아들한테 물어보니까 매매가 준비되는데 거기서 오창근 선생님 들으셨나요? 오창근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 무슨 얘기하냐면 말이에요. 네. 그 전에 거기 도청에서 강의하고 박순애 선생님이라고 해서 여성분, 그 홍성 사시는 분이 박순애 선생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이 아들내미가 창신동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창신동에 새를 살고 있었어요. 창신동에. 그런데 그 얘기를 지금 하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가지고 이사를 안 가도 돼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집을 다른 사람한테 매매를 하려고 준비 중인 것 같더라 이거죠. 그리고 매매를 하려고 준비 중인 그까지는 뭐 그럴 수가 있지. 매매를 할 수가 있지. 경매가 취하가 됐으니까. 그럼 매매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사 가라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사 가라고는. 왜냐하면은 이사를 간다는 얘기는 다른 집을 얻어서 얻는 경우가 되는데 다른 집을 얻으려면 뭐 3, 4천만이 더 필요한데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이사를 안 가는데도 안 가도 되는데 자꾸 이제 세를 더 올려가지고 세를 더 그 사람을 내보내고 아들내미를 내보내고 세를 더 올릴 수 있게끔 하면은 새로 집을 사는 사람이 부담이 적다 보니까 그 젊은이를 내보내고 세를 이제 새로 들어오는 사람한테 세를 더 올려서 받으려고 그런 과정이 있는 것 같다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사를 안 가도 돼요. 여쭤봐도 돼요? 아, 예, 그렇지. 한번 이거 사례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괜찮아요. 예. 저희 만약에 전세를 이렇게 살고 있어요. 예. 근데 갑자기 내가 살고 있는 집 전세가 네. 그렇게 넘어갔다. 집이 예. 경매가 된다는 거를 우선 누구한테 들을 수 있어요? 우선 법원에서 통지가 와요. 이 집에 현재 경매 사건이 진행 중이니까 통지가 와요. 배당 요구를 하든지 배당 요구를 하라고 와. 그 사람들은. 배당 요구를 하라고 와요? 그렇죠. 네. 네. 그렇죠. 그러면- 하라고 와요. 통지가 와. 통지서가. 그래서 저희는 전입신고도 하고 확정일자를 다 받은 상태에서 예. 요구를 하라고 통지가 오면 예. 저희가 이제 1순위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배당. 그리고 그것이 이제 1순위라는 얘기는 이제 우리가 배운 소멸 기준 권리보다 앞에 있다 이거죠. 앞에 있을 경우는 1순위고 그거보다 그렇죠. 그런 데는 1순위고. 하면 내 네. 인식을 다 받을 수 있게 하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다 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 전세금을 다 받고 그 일자까지 내가 전세에 들어있는 뭐 8월이면 8월, 9월이면 네. 9월 일자까지 다 살고 나가는 거예요? 오라, 이거 좋은 질문이죠. 지금 그런 형편이 지금 됐어. 지금 우리 그 아들내미가. 그래 말씀드리면은 방법이 2개가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감독님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그려보자고요. 잠깐만요. 좋은 질문. 이게 실제로 당했어. 지금 그런 경우를 당한 거예요. 지금 그 아들내미가. 그래서 좀 어떻게 되나 잠깐만요. 그럼을 화면 공유를 해서 지금 어떤 현황이냐 말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돼.
이렇게 이거 뭐 색깔을 좀 바꿔야겠네. 이게 다 우리 실생활하고 아주 직접 연계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걸로 바꿉시다. 즉 두 가지 방법이 있는 부분이 현재 여기에 이제 근저당이 있어요. 근저당이 있고 이게 소위 우리 뭐 근저당 뭐 5억이라고 합시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임지은 선생님이 물으신 부분은 이제 두 가지로 돼. 그럼 여기에 있느냐 임차인이 근저당보다 빠르냐 늦으냐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임차인이. 그래 여기 뭐 예를 들어서 2억이라고 합시다. 2억 임차인 보증금이 2억. 요 사람도 2억이라고 합시다. 2억. 그럼 1번, 2번 순서가요. 이제 3번이라고 했을 경우 요 사람이 이제 이미 경매를 신청한 거예요. 여기 예를 들어 뭐 국민은행이라고 합시다. 국민은행이 이 5억을 변제를 안 하니까 경매를 두는 거예요. 그때에 1번 임차인과 여기 3번 임차인이 사정이 달라요. 뭐냐면은 1번 임차인 2억 요 사람은 소멸 기준 권리보다 빠른 임차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행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즉 이 사람이나 이 사람한테 통지서가 와요. 통보서. 뭐라고 하느냐. 현재 이 집이 경매가 진행 중이니까 배당 요구를 하십시오 하고 배당 요구를 하십시오. 즉 돈 받고 돈 받으려고 돈 받기 위해서 임대차 계약서니 돈 받고 나가겠다 그런 부분을 그 요 통지서가 와요. 그러면은 먼저 1번 임차인 여기 요 사람 먼저 홍길동이라 합시다. 1번 임차인은 홍길동 씨는 이때에 통지서를 요것을 받으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계약 기간이 더 남아 있으면은 배당 요구를 안 하면 돼요. 배당 요구를 안 해. 그럼 계약 기간이 하여까 있으니까 만약 이해가 배당 요구를 안 했다는 얘기는 계약 기간 동안에 계속 더 살다가 나가겠다는 얘기가 돼요. 그리고 또 그럼 배당 요구를 했다는 얘기는 나 이제 계약 기간이 더 남았더라도 더 안 살고 그냥 법원에서부터 배당을 받고 돈을 받고 2억을 받고서 나가겠다는 의사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사람도 홍길동 씨는 그러한 권리가 돼. 배당 요구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권리. 그리고 요 사람 3번 임차인은 소멸 기준 권리보다 뒤에 있는 임차인이기 때문에 요 사람은 우리가 배운 대로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에요. 대항력. 요 사람은 어차피 배당 요구를 해서 돈을 다 받고서 나가야 돼요. 돈을 다 받고서 나가야 돼. 그럼 이 사람은 그런 돈을 배당 요구를 했는데 돈을 다 못 받았더라도 나가야 돼요. 왜?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 홍길동 씨는 배당 요구를 해서 돈을 받고 나갈 수도 있고 배당 요구를 안고서 배당 요구를 안 하고서 남은 기간 동안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게 이제 대항력이 있다 이제 이거예요. 이렇게 각각 위치가 좀 다르다 이거죠. 어때요? 그거 임지은 선생님 어때요? 이해가 가시겠어요? 아, 네. 근데 네. 3번 임차인 같은 경우는 네. 근저당 설정되는 곳보다 네. 순서가 더 늦지요? 네, 그래서 대항력이 없다. 없지만 네. 배당 요구 그런데 그럼 배당 요구도 그러면 돈을 네. 다 못 받아 나간다는 말씀을 아이 하셨잖아요. 그럼요. 이 사람은 돈을 배당 요구를 했지만은 돈을 못 받으면 1억밖에 못 받았다. 그래도 나가야 돼요. 이 사람은. 그럼 1억은 어떻게 해요?
1억을 이제 뛰는 거예요. 아, 떼야 되는 거예요? 아이, 그럼요. 1억은, 물론 이제 1억을 못 받은 1억은 이 집주인이 갑이라고 하면, 집주인이 갑이라고 하면은, 갑은 이 집이 이제 경매를 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 3번 임차인이 법원서 1억밖에 못 받았으면 1억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못 받은 1억은 갑에 요 사람의 다른 그 재산을 찾아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쉬운 가압류를 해가지고 그 돈을 받는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1번 임차인과 3번 임차인의 큰 차이입니다. 소멸 기준 권리보다 뒤 있는 이 사람을 우리 배운 대로는 후순위 임차인, 이 사람 3번을 후순위, 이 사람을 선순위 임차인이죠.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2억은 받을 때까지 안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집주인이 바뀌어도 이거 갑이 이제 이 집주인이 이제 을이 새 집주인이 된단 말이에요. 왜? 요 사람이 낙찰자예요. 낙찰자. 이 사람이 낙찰자니까 새 집주인이죠. 새 집주인은 요 사람을 안고서 인수하고서 낙찰을 받은 걸로 보는. 만약 이 사람 배당 요구를 안 했다가 하면은 그렇게 2억만큼 이제 빼고서 입찰 금액을 써냈어야 되겠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 사람이 무조건 다 나가는 줄 알고서 낙찰 금액을 높게 썼는데 보니까 배당 요구를 안 했어. 아, 그럼 2억을 새로 이사 갈 때 2억을 줘야 되니까 큰일 나죠. 큰일 나지.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얘기는 우리 박순애 선생님이 자제분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 자제분은 여기에 1번 임차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당초는 배당 요구를 했었어요. 예정 물건으로 나왔을 때에 그 배당 요구를 했었어요. 여기 그 아들내미가 1억 3,500을 배당 요구를 했었어요. 왜 했느냐면은 이제 뭐 이 집이 자꾸 사람들 뭐 북쪽 자꾸 경매로서 사람들도 보러 오고 뭐 귀찮잖아요. 그리고 또 불안하잖아요. 어떻게 이 집이 경매 나가면 내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 이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 불안하기 짝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배당 요구를 했는데 만일 요 사건이 실제로 낙찰이 됐다. 을이 이 집을 낙찰을 받았다 하면은 어차피 더 계속 살 수가 없어요. 왜? 배당 요구를 했기 때문에. 배당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집이 취하가 됐어요. 경매로 사건으로 있다가 취하. 경매 사건이 없어졌다 이거지요. 없어졌으니까 그냥 갑이 주인이 된 거예요. 갑이. 현재 주인. 그러니 갑이 갑은 이제 취하를 시키는 조건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제가 추정할 때는 을한테 그래 네 사람 내가 내보낼 테니까 내 집을 사라. 그런 약정 하에 이제 계약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약을 하려고 진행 중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때에 요 사람은 배당 요구를 배당 요구하고 이제 관계가 없는 거예요. 경매 사건이 아니에요. 단지 집주인이 이제 갑에서 을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이제 홍길동 씨는 여기는 1번 임차인은 주어진 계약 기간 동안에 더 살 수가 있어요. 지금 그런 문제가 좀 창신동에 도시 재생 사업 해가지고 그 지역이 상당히 그 환경이 안 좋아요. 창신동이 그 환경이 안 좋은데 요 부분이 이제 창신동 바로 역 앞에 있어요. 창신역 앞에 있는 사건이었는데 위치는 괜찮아요. 역세권이고 좋은데 1억 3,500 세를 주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을은 집을 사면서 세를 더 올리려고 이제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거기 네. 이 차를 취하했을 경우 보증금은 어떻게 돼요? 보증금을 안 하면
보증금은 취하가 됐으니까 그냥 요 갑한테 더 계속 살다가 갑한테 받아가면 되는 거예요. 집주인이 안 바뀌었으니까. 아니, 집은? 취하를 저기 낙찰을 본 사람이 취하를 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낙찰을 본 게 아니고 사건을 그게 네. 아니고 갑이 이제 경매를 신청한 사람한테 네. 이제 뭐 그래 내가 뭐 빚을 어떻게 갚겠다 해가지고서 그 뭐라 그럴까 그 협의를 한 것 같아. 그래서 그럼 취하시켜줘라. 경매 사건으로 취하를 시켜줘라. 그럼 내가 갚을게. 그런 조건 하에 이제 취하가 된 거죠. 그래 주인이 안 바뀌어. 경매가 안 된 거예요. 경매가 안 된 집이에요. 경매를 하려고 하다가 예. 그만뒀다는 얘기죠. 그렇지. 하려고 하다가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서로 합의를 해가지고 채권자하고 채무자가 합의를 해가지고. 그런데 이 사건이 그런 뭐가 있었어요. 사실 그 채권에 요즘 집값도 올라고 그래가지고 채무액이 그 집을 팔고서도 남을 금액이었어요. 채무액이. 그런데 이런 걸 모르는 줄 알고 젊은이한테 아들내미한테 나가라 한다 이거죠. 나가라. 근데 젊은이 그 아들내미 입장에서는 근데 뭐가 뭔지 경매가 다 진행된 줄 알았대요. 경매가 진행돼서 새 집주인이 이제 나가라 하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 이거죠. 취하가 됐기 때문에. 이거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모르는 사람 같으면 나가라 하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돈 2억 줄 테니까 나가라 이거죠. 그래 나가는 건 좋은데 지금 문제는 더 나가서 한 3, 4천만 원이 더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 4천만 원 더 주고 다른 데 가서 얻으려고 하면은 1억 3,500 가지고 그런 집 못 넣거든요. 이제 또 쪼그라 뭐 그 표현이 이상하지만 또 작은 집으로 이사 가야 돼. 1억 3,500. 그러나 남은 기간 그때 한 1년쯤 남았을 거예요. 1년 또 남은 기간 동안은 더 살 수가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거 좀 모르는 사람 같으면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여기 홍성 계신 엄마한테. 아, 나가라 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엄마는 또 궁금하고 나가라 하는데 어떻게 되는데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뭐 있을 때 이렇게 여러분들은 제가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은 이런 개소리 인연 맺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저는 지나다니는 상담사입니다. 계약 기간만 남았다 그러면 걱정할 건 없죠, 뭐. 그렇지. 그런데 나가라 하니까 좀 나가야 되는 줄 알고 나갔어야 이 집이 낙찰이 됐으면 나가야 돼요. 왜? 배당 요구를 했기 때문에. 네. 배당 요구를 했기 때문에 나가야 되는데 배당 요구한 것이 다 이제 없어진 거예요. 왜? 취하가 됐기 때문에. 그렇지. 이거 살다 보면 이제 이렇게 묘한 그 사건이 많이 생각지도 않은 사건이 많이 생겨요, 사실은. 그게 뭐 인생살이죠, 뭐. 아, 그러면요. 예. 전세 2억에 살고 있으면 예. 배당 요구해서 2억을 받잖아요. 예. 근데 기간이 안 되고 나가잖아요. 예. 그 이상은 안 주죠. 뭐 이사비. 아, 그러면 이 사람은 2억 다 주는데 뭐 이사비 달라 할 건덕지가 없지. 아, 내한테 너 2억 다 주는데 왜 무슨 이사비를 나한테 달라고 하냐. 이해서 안 주지. 그런 부분은 없지. 그래, 이사비 얘기는 이왕이 나왔어요. 요 사람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 2억짜리가 2억을 다 못 받고 1억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1억을. 그래도 이 사람은 이사 가야 되잖아요. 그런 때 이 집이 낙찰됐다 하면은 낙찰자가 을입니다. 을은 이사비 쪽으로 요 사람한테 이사비 쪽으로 이 사람 얼마 주죠. 돈을 다 받지도 못하고 속상하잖아. 그 3번 임차인은. 3번 그래. 임차인이 난 돈도 못 받았는데 억울해서 못 나간다. 그렇죠. 그렇게 생기잖아요. 어떻게? 내가 돈을 못 받아서 못 나가겠다. 예. 그렇게 뻗팅기고 법원에서 막 통지서가 날라오는데도 뻗팅기고 막 네.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있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런 경우가 이제 그래서 합의가 되는 왜 이제
여기 임차인이 3번 임차인은 돈을 못 받았어요. 1억을. 그래도 이사는 가야 돼. 이사는 가야 되는데 그때 그 낙찰자 을은 돈을 안 줘도 되지만은 만약 요새 3번 임차인이 안 나가잖아요. 그러면 인도명령이라고 제도가 있어요. 인도명령. 인도명령은 뭐냐? 이 사람이 내가 을이 이거 내 집인 이 사람이 안 나가려고 그럽니다. 이 사람도 내보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인도명령제, 인도명령 제도예요. 그런 제도가 법률 용어가 있어. 인도명령 제도를 이용을 하면은 이 사람은 그것이 이제 쉬운 데서 막 다 끌어내고 그러는 거 있죠. 이사가 그게 인도명령이요. 강제 집행하는 거지. 그렇죠. 인도명령 하려면은 이 사람을 내보내려고 하면 을은 이 사람한테 참 인도명령 할 때 돈을 한 서울로 얘기하면 300~400 줘야 돼요. 아파트 이제 평수에 따라서 다르는데 뭐냐 인도명령 비용 이 사람 내보내는데 비용 이 사람한테 줘야 내보내는데 법원으로 내야 돼요. 법원은 그러면 인부들을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 3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을은 3번 임차인한테 내가 300만 원을 그 이사 비용을 줄 테니까 나가십시오 하는 거예요. 만약 그래도 안 나간다? 그럼 이 사람은 300만 원도 못 받고 쫓겨나야 돼요. 그래서 인도명령 제도를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대신 이사비 쪽으로 주는 거지. 만일 나 이 사람 못 나가겠다 하면은 300만 원이든 그냥 법원으로 납부하면 법원에서 알아서 처리를 해줘요. 그리고 임차인 입장에서 300만 원이도 받고 나가야지. 이게 이사 비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사 비용. 이런 경우가 이제 옛날에는 임차인이 1억 못 받은 게 아이고 나 안 나가겠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300만 원을 받고 100명 다 나가요. 안 나오면 어떻게 법원이 이제 법원서 이제 그 집단리 집행관들이 와서 내보내는데 지금 이렇게 교육이 많이 발전됐기 때문에 알아요. 이 사람이 떼써가지고 뭐 될 일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지금은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 300만 원 주고도 고맙다고 나가야지. 무지로 인해서 지가 못 받았는데 무지. 이거 얼마 무지가 무서운 겁니까? 무지. 무식하다 그러죠. 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이런 무지를 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졸면서도 공부하러 오시고 줌이라도 강의도 듣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지금 있는데 우리 박순희 선생님의 자제분은 이사를 결론을 안 이사 가도 돼요. 한 1년 동안. 근데 그거 뭘 놓는 줄 알고서 이제 으름장을 놓는지를 모르겠지만은 이런 때는 지금 그럼 쭉 이사 간다 이 사람 이사비라도 달라고 해야지. 그럼 이사비 준다고 해도 받을 필요도 없어요. 한 1년 동안 4천만 원을 4천만 원 없어도 1년 동안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왜 나가요? 자꾸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이것이 경매가 진행됐으면은 나가야 돼요. 법원에서 2억을 받고서. 왜? 배당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우리 도청에서 공부하신 분이 이런 사례가 실제로 지금 발생됐어요. 지금 장신동에서 발생됐어요. 내가 그래서 선생님 걱정하실 거 없이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왜? 경매가 취하가 됐기 때문에. 이게 지금 산 지식이에요. 사실 이런 게 산 지식. 어떤 뭐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건이 좀 나왔는데 지금 박순희 선생님이 이런 부분이 그저께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이렇게 궁금하신 사항 같은 게 있으시면 저한테 이제 앞으로라도 오늘 교육이 끝나고 그러지만 연락을 주세요. 이게 다 인연 아니겠어요? 제가 많이 할 일을 못하지만은 뭐 조금 아는 부분을 여러분들 가지고 공유하면 그게 얼마나 좋아요. 그게 세상살이 아닙니까?
그렇게 아시고 얼핏 이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고요.